안녕하세요. 일토왕사입니다. 4월 9일 이제 국내야구 5경기 그리고 일본 야구 6경기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경기 이제 두산하고 하나 경기입니다. 두산 같은 경우에는 어빈, 하나 같은 경우는 이제 폰세가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두 투수의 올 시즌 투구 내용을 감안하면은 둘 다 리그 내에서 최상위권의 투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어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조금 커맨드가 좀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폰세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조금 팔을 잡는 모습도 있었고 멘탈이 문제인 투수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우천으로 마운드에 문제가 생기면은 폰세가 크게 흔들릴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직전 경기 하나 같은 경우에는 5득점을 기록하긴 했지만 타구질 자체는 노시환을 제외하면은 좋은 타자들이 하나도 없었고, 그 다음에 뭐 노시환의 경우 올 시즌 뭐 연속성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타격에서 두산의 확실한 우위를 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두산의 경우 단순히 이제 타격으로만 점수를 내는 게 아니라 주루 플레이를 적극적으로 가져가면서 점수를 쥐어짜는 느낌이 있는데, 하나는 이마저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타격에서 밀리는 팀일수록 더욱더 적극적인 주루 플레이를 가져가면서 조금이라도 기대 득점을 높여야 하는데 이것마저 되지 않고 있는 하나이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만 안 오게 된다면은 투수전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두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일단 지금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우천이 조금 예상되는 그러한 상태이고, 두산 같은 경우에는 뭐 상대 에이스를 흔들 수 있는 타자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는 뭐 두산 쪽이 팀 상황이나 뭐 팀 성향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두산 쪽이 확실히 유리해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번 경기 두산 승, 그 다음 이제 승 1패 승, 그리고 오버까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날씨만 정상적이면은 뭐 폰세 믿고 뭐 승일패 무나 아니면 뭐 언더 쪽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날씨라는 변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두산 타자들 같은 경우는 베테랑 타자들이나 뭐 조수행이나 정수빈 이러한 발빠른 타자들이 폰세를 상대로 번트를 통해 가지고 조금 흔드는 모습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두산 승 쪽 그리고 오버 쪽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롯데하고 기아 경기입니다. 롯데 같은 경우에는 나균환, 기아는 내일이 선발투수로 나섭니다. 나균환의 경우 작년에 이제 기아를 상대로 3경기 1패, 방어율 14.09로 매우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도 롯데 상대로 조금 기록은 좋지만 마지막 등판에서 롯데를 상대로 굉장히 고전했기 때문에 기록만큼 내일이 뭐 강하다? 이렇게라고는 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당연히 선발에서 내일의 압승을 보는 경기이고, 이 경기만큼은 뭐 선발의 차이 때문에 롯데 쪽을 볼 수가 없는 그러한 경기입니다. 지금 뭐 내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3경기 등판해가지고 모두 무실점에 그치는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선발의 차이로 어쨌든 이 경기는 기아승, 다음 승일패패, 그 다음에 언더 이렇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키움하고 LG 경기입니다. 키움 같은 경우에는 로젠버그, LG 같은 경우에는 에르나데스가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뭐 로젠버그의 공의 구위 자체가 1선발감은 확실히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직전 경기 에르나데스 같은 경우에는 제구 난조를 보이면서 1이닝도 못 채우고 강판을 당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선발에서 누구 우위 없이 그냥 좀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는 양 팀의 타격 그리고 불펜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모두 LG의 우위를 보고 있고, 특히 타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키움은 카디네스가 이제 출산 휴가로 출국을 한 상황이고, 최주환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 비해 타격 사이클이 조금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LG의 압도적인 우위를 봅니다. 타격에서의 차이가 너무나도 큰 양 팀의 상황이고, 게다가 직전 경기 LG 같은 경우에는 여유로운 점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도 보여줬고 팀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 이제 LG 승일패패, 네, LG 승일패패, 그 다음에 이제 LG 마헨 그리고 오버 이렇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KT하고 NC 경기입니다. KT 같은 경우에는 헤이수스, NC는 로건이 선발투수로 나섭니다. 올 시즌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헤이수스와 직전 경기 제구 불안을 보인 로건의 맞대결입니다. 개인적으로 선발에서는 저는 큰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로건이 이번 경기가 4일 휴식 후 등판이라는 점과 직전 경기 투구수가 115개로 굉장히 많은 공을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4일 휴식 후 등판은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직전 경기 많은 투구수를 던졌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구속이나 구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헤이수스가 작년에 가장 고전했던 팀이 NC라는 점에서 NC 타자들이 터져주면은 저는 충분히 NC도 잡을 수 있는 경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타격감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저는 NC 쪽이 확실히 더 좋아 보이고, 지금 KT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 박영현이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NC 승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직전 경기 NC 같은 경우에는 4안타에 그치긴 했지만
고영표의 커맨드가 굉장히 좋았던, 원래 고영표 하면 장점이 제구력이 굉장히 좋은 투수인데 이 부상 이후에는 제구가 굉장히 불안했었거든요. 근데 직전 경기에서 어쨌든 이 고영표가 NC 타자들을 상대로는 뭐 보더라인 근처에서 공 반개에서 한 개 사이로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NC 타자들이 공략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이었던 부분은 NC가 어쨌든지 간에 지금 KT는 마무리 박영현, 그 다음에 이제 필승조에서는 김민수, 이 두 명이 어쨌든 불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둘 다 어쨌든 NC 타자들을 상대로 좀 고전한 모습을 보였었고, 박연영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 그냥 NC 승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NC 승, 그 다음에 이제 스길패드 NC, 그 다음에 이제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에는 이제 삼성하고 SSG 경기입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라도, SSG 같은 경우에는 앤더슨이 선발투로 나섭니다. 후라도의 방어율은 높지만 투구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를 압도하는 모습은 없지만 원래 맞춰잡는 유형이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앤더슨의 경우 작년에 이제 삼성 타자들을 상대로 쉽게 승부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올 시즌 제구가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선발에서 후라도의 약 우위를 봅니다. 지금 양 팀의 가장 큰 차이는 타선과 타격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직전 경기 송영진 같은 경우에는 뭐 초반부터 커맨드가 잘 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대부분 낮게 잘 깔리고 보더라인에 근접한 공들이 많았습니다. 다만 이걸 삼성 타자들이 좀 간결한 스윙을 가져가면서 선취점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였었고, 그에 반해서 이제 최원태 같은 경우에는 이전 경기들에 비해서 제구가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SSG 타자들이 득점권에서 좀 답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외에 이제 이재현이 좀 후수비가 나오면서 SSG가 저득점을 기록한 건 맞지만 기본적으로 SSG 타자들이 놓친 실투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게다가 직전 경기 SS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태곤 그리고 박지환이 부상으로 빠진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력의 누수도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올 시즌 뭐 선발의 투구 내용, 뭐 타선의 차이, 직전 경기 타자들의 타격감을 근거로 삼성 승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 승, 그 다음 이제 승1패 삼성 승, 그 다음에 언더, 이렇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요코하마하고 요미우리 경기입니다. 요코하마 같은 경우에는 오누키 시니치가, 요미우리 같은 경우는 야마사키 이오리가 선발투수로 나섭니다. 작년 상대전 기록만 보면은 오누키가 더 좋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야마사키가 어쨌든 완급 조절도 가능한 투수이고 구속이나 제구 전체적으로 봐도 야마사키의 우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선발에서 야마사키의 우위를 봅니다. 상대적 기록보다는 그냥 이 투수가 가진 기본적인 뭐 공의 구위, 그 다음 뭐 기본적인 뭐 완급 조절 같은 능력, 선발의 완성도, 이것들을 봤을 때 저는 야마사키의 우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요미우리 쪽에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타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어쨌든 양 팀의 타선만 보면은 요코하마 쪽이 더 우위에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어쨌든 선발과 불펜은 요미우리 우위, 타선은 요코하마 우위, 그렇기 때문에 좀 접전의 승부를 갈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저는 투수 쪽을 좀 더 중요시 여기면서 저는 요미우리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뭐 그냥 요미우리 승 쪽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요미우리 승, 그 다음 3패 무까지도 네, 이렇게 두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주니치하고 히로시마 경기입니다. 예전부터 이제 히로시마를 상대로 굉장히 강했던 야나기입니다. 문제는 지금 타선이 답이 없다는 점입니다. 올 시즌 평균 득점이 1.6득점에 그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경기가 어쨌든 일본 구장 중에서도 가장 투수 친화적인 구장인 반테린 돔이라는 점까지 감안을 하면은 그냥 얘네는 승일패 무 쪽만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 다 어쨌든 타선이 좋지 못한 팀인데 투수 친화적인 구장이다? 그러면은 그냥 답답한 야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주자가 나가면 번트 친 다음에 어떻게든 득점을 짜낼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 보니까 저는 저득점 양상 속에 그냥 승일패 무 이거 하나만 그냥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한신하고 야쿠르트 경기입니다. 고시엔의 비즐리는 그냥 믿고 가야 합니다. 게다가 상대가 이시카와다? 이건 그냥 선발에서 압도적인 차이가 나는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신의 지금 타선이 문제이긴 한데 이시카와를 상대로는 저는 충분히 3득점 이상 뽑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야쿠르트가 어쨌든 불펜이 좋은 팀이 아니기 때문에 비즐리가 2점 이내로만 막아주면 충분히 승일패 승까지도 들어올 수 있는 경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변수는 지금 사토의 출전 여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직전 경기 교체로 출전한 사토가 이번 경기 무조건 선발로 들어와야 하는 그러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신 같은 경우에는 1번에 치카모토, 그 다음 3번에 사토, 그 다음 4번에 모리시타, 이 3명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토가 결장한다? 이거는 어쨌든 팀 타격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좀 영향이 좀 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분석할 때까지만 해도 현지에서 뭐 사토 부상에 대한 기사가 딱히 없었기 때문에 출전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한신 승, 그 다음 이제 승일패 승, 그 다음에 마헨, 그 다음 언더, 선발 투수의 차이를 근거로 한신 승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라쿠텐하고 니포넴 경기입니다. 라쿠텐 같은 경우는 이제 카라시마가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원래 니포넴의 강한 투수인데 첫 경기 오릭스를 상대로 커맨드가 아예 안 되는 모습을 보여서 이번 경기 어쨌든 조금 뭐 천적의 느낌이긴 해도 좀 고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라쿠텐 입장에서 다행인 게 작년에 카토를 상대로 라쿠텐 타자들이 타이밍이 굉장히 잘 맞았다는 점입니다. 뭐 카토가 라쿠텐을 상대로 작년에 첫 경기에서 완봉을 한 번 한 적이 있긴 하지만 그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경기들에서는 모두 좀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 저는 조금 타격전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선발만 놓고 보면은 카토의 우위를 보기 때문에 저는 일반 승패 같은 경우는 니포넴 승, 그 다음에 승일패는 패, 그 다음 언더오버는 오버 쪽 이렇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세이브하고 지바롯데 경기입니다. 스가이 대 니시노면은 그냥 선발 차이에서 게임이 정해진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니시노 같은 경우에는 통산 세이브를 상대로 기록이 굉장히 좋은 투수이고 작년에도 세이브를 상대로 4전 전승에 방어율 0.98을 기록을 했습니다. 육성 선수인 스가이와의 수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번 경기 선발의 차이를 근거로 지바승, 그 다음 이제 승일패패, 그 다음 오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오릭스하고 소뱅 경기입니다. 오릭스 같은 경우에는 소타니, 소뱅 같은 경우에는 오츠가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둘 다 작년에 긍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 소타니 같은 경우에는 9위는 이전부터 검증이 된 자원인데 조금 타자와의 승부에서 도망가는 모습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작년부터는 본인의 구위를 믿고 자신감 있는 피칭을 보여주면서 이 불안했던 제구가 그래도 조금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선발로서 충분히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홈에서만큼은 더 자신감 있는 피칭과 안정적인 제구를 보였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 저는 선발에서 소타니의 우위를 봅니다. 첫 경기 지바롯데전에서 또 이제 소타니가 조금 제구 난조를 보이긴 했지만 작년에도 원래 원정에서는 조금 제구 난조를 자주 보였었고 홈에서만큼은 또 안정적인 제구를 보인 그러한 소탄이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비슷한 패턴이 이어진다? 그러면 작년에는 어쨌든 홈에서만큼은 방어율 1점대를 기록한 그러한 투수인 소탄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 저는 충분히 제구가 다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츠가 선발 투수로 나섰는데 원래 불펜 투수인데 이제 작년에 선발로 전향을 해서 충분히 본인의 몫을 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른 체형이기 때문에 이제 현지에서 나왔던 계속된 기사가 풀타임 소화에 대한 의문이 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충분히 많은 이닝 소화를 해줬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본인이 선발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 그러한 시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조금 오치의 문제라고 하면은 타순이 3바퀴가 돌면은 조금 장타에 무너지는 경기가 많았습니다. 이게 어쨌든 본인의 이 완급 조절이 안 되고 투구수가 많아질수록 구위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는 유형인 그러한 투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조금 볼 배합에 대한 문제 때문에 어쨌든 지금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에는 카이 타쿠야마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볼 배합이나 경기 운영을 뭐 안정적으로 가져가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츠가 타순이 2-3바퀴 때부터는 굉장히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지금 오릭스 타자들의 타격감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쿠리하라, 콘도, 야나기타 이 3명이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전력의 누수가 그냥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 선수 3명이 다 결장할 수 있는 그러한 경기, 뭐 쿠리하라하고 콘도는 무조건 이제 결장이 확정된 그러한 상태이고 야나기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 휴식의 가능성이 더 높은데 아직까지는 뭐 비사가 확실하게 난 게 없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핵심 타자 3명 중에 2명이 빠져도 충격인데 3명이 다 결장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태, 전력의 누수가 굉장히 큰 그러한 소뱅의 상태로 선발에서도 밀리는 그러한 상태, 타격감도 오릭스의 우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릭스를 안 볼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뱅의 정배는 그냥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오릭스가 더 유리한데 더 유리한 팀이 역배를 받았다? 안 갈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오릭스 승, 그 다음 이제 승일패 승, 그 다음에 이제 언더 네 이렇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